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세계시민선언이라는 그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최근에 이제 맡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이런 국가 폭력에 저항해서 연대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사실 주로 해온 거는 홍콩 민주항쟁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지지하는 일, 뭐 벨라루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외교부의 그 뉴질랜드 쪽 성추행 사건에 대한 뭐 사과 요구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블랙 라이브즈 웨러 이제 흑인 인권 운동에도 이제 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문의가 없었어요. 너네가 뭐 국가폭력 저항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납득을 하셨는데 이제 흑인 운동에 대해서는 유독 왜 차별이 국가랑 무슨 상관이냐?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뭐 이제 우리가 국제연대 단체니까 인종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태클이 없었지만 왜 저 다른 나라 건너랑 우리나라랑 이런 식으로 다른데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이제 연서명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네가 왜 여기 들어가 있냐? 이런 이제 물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의문은 가지지만 답변은 잘 조금 전달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윤범기 기자님이 이제 오늘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저는 그 세계시민선언이라는 이제 국가폭력 저항 단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제 오늘 이런 이제 목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랙 라이브즈 매러에 관련돼서 지난달에 시사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다큐멘터리 성형회를 열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기사를 이제 저희가 아까 던졌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흑인 인권 운동에서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그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흑인 애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이제 폭력적인 우범 지역에 살면서 폭력을 많이 저질러갖고 국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 안타깝지만 왜 그렇게 이제 흑인들이 조금 이제 흔히들 말하는 열등감이라고 하죠. 열등감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예전에는 차별이 많았지만 지금은 차별이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사실 이런 물음들을 이제 뭐 많이 이런 차별 문제에 놓여있지 않은 분들은 가장 많이 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하면은 확실히 이제 당사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왜 이런 이제 그런 억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다큐멘터리인데요. 여기 수정헌법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노예제를 폐지를 하고서는 민주주의 국가로 가면서 이제 수정헌법에서 어떤 노예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위 합중공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이제 돼 있는 게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죠. 노예제가 없으면은 노예제도 폐지했고 강제 노역도 감옥에 간 사람한테 강제노역을 시키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걸 뒤집어서 감옥에 가면 강제노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알렉이라든지 기업 간의 이제 기업들의 그런 이제 공모 이제 과목 사업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무상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과목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알렉이라는 하나의 이제 조직으로서 이제
의결권을 가진,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봅니다. 뭐 이제 급식 사업에도 투자하고 감옥을 짓는 건설회사들도 결탁을 했고, 거기에서 뭐 이제 그 CCTV라든지 이런 정보 관리를 하는 IT 업체도 투자를 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이제 하나의 조직을, 카르텔을 형성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수감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량 수감 시대라는, 이제 미국의 얘기예요. 대량 그 투옥 시대라는 것을 열어젖혀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다음에, 마약에서 그 마약을 이제 주로 투입을 하는 이제 흑인들을 다 이제, 원래는 마약을 사용을 하면은 마약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이제 뭐 종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신형을 해갖고 모든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버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강제 노역을 평생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자기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감옥으로 끌려가고, 자기들이 이런 이제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 현대판 합법적으로 일견 보이는 그런 이제 노예 제도에 놓여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아, 이런 것들이 그냥 음모론 아니냐, 피해 망상 아니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그런 그 피해 망상이 아니라 이제 실제 뭐 백악관의 이런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인들이 자주 쓰는 코카인은 형량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코카인은 그냥 잡히면 거의 이제 풀려나는, 양형이 되는 그런 마약으로 돼 있고, 흑인들이 자주 쓰는 크랙은 최대의 양형을 구형하게 돼 있으면 같은 마약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거는 흑인들한테만 영향을 끼칠 거다, 백인들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이런 녹취록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되게 이제 지역적인 이런 증거들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흑인들은 이게 말로만 우리가 지금 노예제에서 풀려났지, 우리를 그냥 가둬서 사실 노예처럼 쓰려고 하는 국가의 이제 이런 이제 음모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진압을 하고 이런 것들이 폭력적인 뭐 사망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방하기 위한, 폭력에서 해방되기 위한 이런 이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이런 이제 구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미국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강제 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우리가 일견 단순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간과하기가 쉽고, 차별이 이제 우리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로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디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흑인 문제 하면은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제 블랙페이스라고, 이제 미국에서의 흔히들 상징하는 요런 이제 까만색 분칠이 미국에서는 되게 희화의 상징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는 요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역사적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사용이 됐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흑인 코미디언이 거기에 반박을 했다가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굉장히 사실 이상한 흑인 관련 이슈가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코미디언이 이제 그런 의도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뭔가 비난을 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별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조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흑인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너가 분노를 하느냐, 그 분노에 대해서 철없다고 질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하게 흘러간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쌤 오칠이가 그런 한 번 비판을 했을 때 황현희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영구 맹구라는 캐릭터는 자폐아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가 있고 예전에 시커먼스라는 오랫동안 사랑받던 개그를 한 거 있었다. 이것도 흑인 비하인가? 근데 이게 뒷걸음 쳐갖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하죠. 사실 맞죠. 영구 맹구가 우리가 이게 되게 어눌한 그런 캐릭터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런 캐릭터들이 자폐아들을 놀리고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뭐 사회인이 아니라 되게 이제 놀림거리, 웃음거리 이런 식으로 희화를 했고 시커먼스도 당연히 분칠을 하고 흑인에 대한 그 그릇된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흑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너 시커먼스 아니냐 이런 놀림거리로 전락을 하도록 사용됐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가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반성한다가 아니라 그것도 그런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그러면은 가시적인 항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적절한 제재가 없으면은 되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여기 제도의 근간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제도는 터치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발화들이 이런 처벌받지 않는다면은 이런 공공연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을 용인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의 인식상에서 이런 노출이라든지 이렇게 차별적인 콘텐츠가 나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저래도 되는구나, 저건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의 조지 플로이드의 이제 다시 사례로 돌아가면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다큐멘터리의 사례로 돌아간다면은 이제 여기서도 가시적으로 이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이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흑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보냈다. 근데 정작 이제 제도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제도대로 했다, 시스템적으로 했다 하면은 그 시스템에 그러면은 왜 마약이 범죄인가? 왜 흑인들이 자주 쓰는 마약과 백인들이 자주 쓰는 마약에는 차이를 두었는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원래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고착화된 시스템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해갖고 제도가 허용하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사실 피상적인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우리 기존에 허용했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된다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터치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고 사실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이 설득이 되시더라고요. 제도가 허용해서 우리가 이게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거에 이제 산업화 시대 때 이제 뭐 8세 아동, 10세 아동 이런 사람들도 다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해서 이제 아동 노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아동 노동을 금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항상 내세우던 논리가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동들이 스스로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거다. 왜 아동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을 하느냐.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아동 노동을 과연 해야 됩니까? 하면은 모두가 반대하죠. 왜냐면은 그런 시스템적으로 아동들에게 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동에 대한 이제 착취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형성돼서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사례들로 말하고 싶은 거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놔둔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국가가 이런 차별을 방치하는 행위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연 이제 제도를 핑계를 삼아서 지금의 이제 상황으로 놓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제도적인 틀에서 이게 항상 이제 핑계로 삼는 지금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없다. 뭐 제도는 이제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의 이제 황현희 사건에 이어서 이런 이제 희화화가 좀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또 한 가지 사례가
KKK라는 이제 미국 단체를 조금 이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백인 우월주의 단체죠. 흑인을 강제로 이제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이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오늘 내가 짐승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실제로 뭐 1915년에 영화 국가의 탄생이라는 이런 이제 그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그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이런 이제 흑인을 굉장히 사악하고 백인 여성을 겁탈하는 존재로 발생을 시키고, 그래서 백인들이 응징하는 이런 이제 그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따라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제 모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취약한데, 아까도 황현이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다들 이제 기억할 거예요. 흑인이 아니라도 학창 시절에 피부가 조금 까만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놀렸습니다. 너는 뭐 시커먼스다 하면서 너 아프리카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놀림의 존재로 사용됐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런 이제 놀림의 소스를 제공을 하는 TV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거의 놔둬야 되나, 그리고 그거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조금 계속 이제 방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카드뉴스를 보여드린 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파마첵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가수 이름이 누구였죠? 태진아? 네. 태진아가 그 문제의 그 관짝 흑인 밈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전혀 피부색의 차이가 없이 그냥 파마첵스만 들고 나왔는데도 훌륭하게 이제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그런 것들, 모든 재미를 잘라라, 뭐 그 패러디를 하지 마라, 희화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항상 이제 예시를 들기를 PC주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PC주의를 해갖고서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뭐 재미가 없어졌다. 왜 강제로 그 작품 해석을 깨트리면서 왜 이게 그 소수자를 뭐 내보내냐? 왜 히어로가 여자여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PC주의자들의 잘못이긴 하죠. 왜냐면은 왜 재미없는 그런 캐릭터를 내보냈냐.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원더우먼은 충분히 성공을 했고, 이제 지금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작고하신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도 대히트를 쳤고, 사람들이 PC주의가 잘못돼갖고 PC주의가 재미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기존의 그 컨텐츠와 어우러지지 못했을 때 화를 내는 건데, 그런 이제 그 작품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걸 소재로 삼은 PC주의를 손쉽게 비판하는 형태로 사용되는데, 그것들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뭐 제작사나 그쪽에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PC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것들을 법률로 제재를 하고 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자유가 침범되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지금의 반증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전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로 조금 발표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횡설수설했는데 아무쪼록 이제 저는 이제 앞서 분들의 조금 학술적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이런 이제 사례를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맨 앞이라서 조금 이게 발언에 이게 기승전결이 조금 어긋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